시를 잡는 세 명의 여인. 글 그림 형제, 그림 후안 베네가스, 옮김 김영주. 옛날에 어느 왕국에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왕은 너그럽고 슬기로워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아름다운 왕비는 마음씨도 고와서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게다가 직접 시를 자 옷감을 짜기도 했지요. 왕과 왕비에게는 왕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라 온 정성을 쏟았지요. 왕자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왕자는 어느새 잘생긴 청년이 되었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보면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느 맑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착하고 예쁘고 솜씨도 좋은 며느리감을 직접 찾아 나섰어요. 왕과 왕비는 마차를 타고 나무들이 빽빽히 가득 찬 숲을 지났어요.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계곡을 지나고 푸른 강물이 느릿느릿 흐르는 강도 건넜어요. 하지만 아무리 여기저기를 다녀보아도 얼굴도 예쁘고 실 잡는 솜씨도 좋은 아가씨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왕과 왕비가 작은 마을에 있는 어느 허름한 집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한 소녀가 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마차에서 내려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소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불렀어요. 이런 곳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왕비가 나서며 말했어요. 따님이 시를 잡을 줄 아나요? 그럼요. 얼마나 잘 잡는다고요. 어머니는 딸이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따님을 궁전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어머니는 기뻐서 얼른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경치가 다르게 보여요. 소녀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어요. 왕과 왕비는 빙그레 웃었어요. 소녀의 꾸밈 없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차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지났어요. 궁전 정원에 있는 분수보다 훨씬 아름다운걸. 왕이 창밖을 바라다보며 생각했어요. 왕비도 창밖 풍경을 보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떡갈나무 가지에 거미가 대롱대롱 매달려 아름다운 거미줄을 짓고 있었어요. 거미줄만큼 아름다운 시를 찾지는 못할 거야. 드디어 궁전에 도착했어요. 왕비는 소녀를 탑 꼭대기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문을 열자 바닥부터 천장까지 질 좋은 아마가 방 안 가득 있었어요. 소녀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왕비는 가득 쌓여있는 아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아마로 시를 찾도록 해요. 사흘이 지난 뒤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일을 다 마치면 행복한 일이 생길 거예요. 소녀는 아마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방울방울 눈물이 떨어지더니 소녀는 어느새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300밤을 세워도 이 시를 다 찾지 못할 거야. 소녀는 아마가 가득한 방을 둘러보았어요. 물레를 쓱쓱 돌려보았지만 소녀는 시를 잡을 줄 몰랐어요. 엄마 생각을 하다가 울고 뉘엿뉘엿 치는 해를 보고 울었어요. 달이 두둥실 떠올라도 울고 소녀는 울고 또 울었어요. 소녀는 꼬박 이틀 밤을 훌쩍훌쩍 울면서 보냈어요. 그렇게 사흘째 밤이 되었어요. 창문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녀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어요. 저 아래에 아주머니 셋이 서 있었어요. 줄을 내려주면 올라가서 도와줄게요. 한 아주머니가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줄이 없는걸요.
가느다란 아마만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소녀는 아마를 아래로 던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새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아주머니는 발이 아주 넓고 편평했어요. 맞는 신발이 없어서 아무것도 신고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주머니는 아랫입술이 얼마나 큰지 턱 밑까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세 번째 아주머니는 엄지손가락이 아주 넓적했어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소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우리는 시를 찾는 여인들이에요. 당신을 도와줄게요. 그 대신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해줘요. 소녀는 냉큼 대답했어요. 꼭 그럴게요. 이상한 새 아주머니는 실을 잡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아주머니는 물레를 발로 밟으며 실을 뽑았어요. 두 번째 아주머니는 실을 입술로 적셨고요. 세 번째 아주머니는 실을 꼬아 손가락으로 작업대 위에서 탁탁 쳤어요. 그럴 때마다 곱게 자은 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쌓여있던 아마가 줄어드는 만큼 아름답고 고운 실이 점점 늘어갔어요. 다음날 아침 왕비는 왕과 함께 탑 꼭대기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연 왕비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방 안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실이 커다란 실패에 잠겨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소녀는 편안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군요. 왕이 외쳤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실을 잘 잡는 소녀예요. 왕비가 말했어요. 왕비는 소녀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행복한 순간이 왔어요. 왕자는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왕자는 탑으로 부모님을 찾으러 갔어요. 소녀가 있는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우와, 이렇게 예쁜 소녀는 처음이야. 왕자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왕자의 눈에는 소녀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왕자는 소녀에게 살며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곧 성대한 파티를 열어야겠군. 왕과 왕비의 입가에 싱글벙글 미소가 가시지 않았어요. 왕자와 소녀는 아침을 먹고 다정히 정원을 산책했어요. 느티나무 옆을 지날 때였어요. 소녀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게 이 거미보다 훨씬 더 실을 잘 잡는 아주머니 세 분이 있어요. 거미줄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누군데요?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만나게 되실 거예요. 얼마 후 궁전에서는 왕자와 소녀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초대를 받았어요. 신나는 음악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즐거워했지요. 결혼식장 한가운데에는 왕자와 소녀, 왕과 왕비, 소녀의 어머니가 나란히 앉았어요. 이상한 모습을 한 실 잡는 새 여인도 있었지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은 저분들은 대체 누구예요? 왕자가 소녀에게 물었어요. 실을 잡는 제 친척 아주머니들이세요. 제게 무척 잘해주셔서 초대했어요. 왕세자비가 된 소녀가 빙그레 웃었어요. 왕자는 새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친척이라지만 이상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나요? 물레를 하도 많이 밟아서 이렇게 된 거랍니다. 발이 못생긴 첫 번째 여인이 말했어요. 실을 하도 많이 핥아서 그렇습니다. 아랫입술이 두꺼운 두 번째 여인이 말했어요. 실을 하도 많이 꼬아서 손가락이 이렇게 됐죠? 엄지손가락이 두꺼운 세 번째 여인이 말했습니다. 왕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어요. 세상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였구나. 왕자는 세 명의 여인을 궁정 재단사로 임명했어요.
실을 잡는 새 여인은 무척 기뻐했어요. 결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왕세자비가 된 소녀가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야 식은죽 먹기죠. 세 명의 여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왕자와 소녀의 결혼 선물로 온 나라 사람들은 반짝반짝 윤이 나는 깔끔한 새 옷을 입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서 세 명의 여인은 실 잡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왕자와 왕세자비와 함께 궁전에서 오순도순 살았어요. 그리고 실을 잡는 세 여인이 쓰던 물레는 아직도 궁전탑 꼭대기 방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답니다.